코로나19로 너무나 힘이 드는 양띠 여러분들에게 이민년을 최고의 한 해로 만들어 가시도록 집안에서 키우면 안 되는 식물과 두면 안 되는 화분의 나무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고 기운이 잘 흐르도록 배치해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음과 양의 균형이 잘 맞도록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남성과 여성이 한 가정을 이루어 가듯이 세상의 만물은 자신의 짝을 만나야 숨겨진 능력들이 잘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에서는 수많은 난개발과 주택, 도로의 확장으로 음택의 영향이 거의 없어지고 있어서 음택보다는 양택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집안의 내풍수가 기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여 우리 집안의 배치와 배열을 나의 기운과 우리 가족의 기운이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 이것이 최우선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강박원호입니다. 자, 오늘은 양띠분들이 집안에서 기르고 잘 키우고 있는 화분의 식물과 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나무와 식물들은 우리 조상님들은 가족처럼 여기고 키우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지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나의 시각적인 안정과 가족들의 심리적인 편안함, 건강적인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최고의 풍수적인 소품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양띠분들 지금부터 상상의 그림을 그려보시고 마음의 날개를 펼쳐보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잘 크고 있는 나무를 보시며 마음이 편안하시죠? 네, 화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실 때면 마음이 안락해지시고 편안해지시지요. 네, 바로 이것입니다.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나무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먹고서 탄소를 뱉어내어 우리가 숨을 쉬는데 공기를 맑고 쾌적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여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무와 꽃, 식물들 중에서 집안에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는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기운을 뿜어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이고 내가 감당을 할 수 없는 것은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집안에서 키우고 기르게 되면은 우리 가족의 좋은 기운을 빼앗아 가는 것, 이것을 치우시고 버리신다면 또한 새롭게 배치를 한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명심을 하시고 실천을 하도록 하세요. 첫 번째로 시들어가거나 죽어있는 나무와 식물들이 되겠습니다. 이는 무슨 수를 쓰시든지 버려야 합니다. 간혹 어디 가셔서 모양이 좋다고 해서 죽은 나무 등거리를 주워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나쁜 기운이 우리 집안에 들어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풍수라는 학문은 나의 무의식을 자극을 하여서 의식적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학문입니다. 물론 나도 모르게 말이죠. 나의 무의식 속에서 죽은 나무를 보면서 좋은 이미지가 생성되기를 기대를 한다는 것은 콩이 팥이라고 우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양띠분들 이것을 잠시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은 이로 인하여 덩치와 욕구가 생겨나지 않을 것이고 계속적인 삶의 실패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화분 속에서 시들어가는 식물이나 나무들은 당연히 버려야 하겠지만 혹시 죽은 나무 토막으로 의자, 탁자, 가구, 소품 등으로 사용하는 것, 이건 역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싶다면 제가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가공을 해서 사용을 해야만 하고 색을 입히든 니스를 칠하든 그 죽은 기운이 새로이 태어나는 생의 기운이 살아나는 의식을 반드시 해 주어야 합니다. 꼭 가정에 수출 두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렇게 수출 집안에 두시게 된다면 일이 잘 안 풀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고 누가 아픈다든가 큰 사고가 생기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고 하네요. 이러니 절대로 숨만 두시지 마시고요. 물론 이 수춘 음이온이 생성되는 좋은 것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또 전자파도 차단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 수출 집안에 두실 경우에는 식물과 같이 두어서 중화된 것으로서 재가공을 해 두셔야 한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집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나무 중에서도 내 키보다 더 큰 것은 안 됩니다. 집안에서 키우는 나무는 관상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띠분들 요즘 개, 고양이 많이 키우고 계시지요. 어떤 분들은 가족같이 여기시고 같이 지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개가 너무 크고 사나워서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꼭 양띠분들 중에서 사자와 호랑이를 기르고 싶은 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동물들은 동물원에서 보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네, 나무들 역시 그러합니다. 이 나무에 기운이 없는 듯 하지만은 실제로 뿜어내는 기운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강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큰 나무는 농장이나 식물원에 있어야 하겠지요. 이것이 집안에 있다면 수분을 다 빨아들여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러한 나무들은 절대로 집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음과 양의 균형을 깨뜨리는 것이니 집안의 양기는 약해질 것이고 성취와 번영 역시 기대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등나무와 은행나무가 되겠습니다. 이 나무들은 대체적으로 음기가 강한 나무들입니다. 일제 때 우리 민족의 전기를 끊기 위해서 왕궁을 막아서 조선 총독부를 세우면서 그 주변에 은행나무를 심었던 것을 혹시 아시는지요? 또한 어느 지역이든지 동사무소 근처에는 항상 은행나무를 심어두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는지요? 네, 이는 그 지역의 기운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끊어버리기 위해서 일제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풍수학에서도 은행나무가 집안에 있다라면 망한다고 말했던 것을 양떼분들 꼭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성인의 키보다 큰 관엽식물이 되겠습니다. 무슨 기운이든지 나무가 사람의 기운을 이겨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가족이 주체가 되어야 하며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우리 가족의 기운을 살려주는 객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나무가 내 키를 넘으면 나무가 주체가 되는 것이고 가정과 가족이 객체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집안에서는 어떠한 식물이든 나무가 성인의 키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식물이나 나무가 있다라면 베란다로 내보내요. 창문 쪽으로 가까이 두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나무의 강한 기가 밖으로 흐르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와 식물들은 우리의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소품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가족 누구에게라도 좋은 기운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기운을 뿜어낸다는 것은 우리 가족에게 큰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소품이든 그 소품들이 우리 가족의 기운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아름 안개다주는 안개꽃이 되겠습니다. 집안에 두시면 안 되는 꽃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에게 침울하고 우울한 일, 근심스러운 일, 걱정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 안개꽃 역시 음기가 강하다고 합니다. 내 음과 양의 조화가 없이 자체적으로 음기만 강하다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물론 여기서 잠시는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집안에 두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만약에 두시고 싶다면 스프레이로 색칠을 해서 생의 기운이 들어오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양띠분들 이민년에는 좋은 기운을 받아서 행운과 행복이 넘치는 삶 만들어 가세요.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